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연휴가 좀 끝이 났습니다. 또다시 이제 샌드위치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내일은 삼성전자 예비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일단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습니다. 아시안게임도 마무리가 됐고요. 토요일날 출국을 하기 위해서 3시간까지 기다렸다. 라고 얘기했던 예병군 멘토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안게임을 좀 마무리해서 시장도 조금 약보합세, 거래소는 약보합세, 코스닥 시장 강보합세를 좀 마무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영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수급이 좀 꼬여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44,7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새가슴인 것 같습니다. 빠지면 일단은 상담이 들어와요. 올라가면 조용합니다. 고맙다는 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빠지면 무조건 올라오는 건데, 일단 방송 준비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요, 이 종목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우선 44,700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빠진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을까요? 예상치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빠졌던, 오늘같이 빠지는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를 좀 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20조에 가까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 달 이내에 뚝딱 해가지고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호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어떤 이슈나 재료적인 부분들에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61선에 안착을 해 놓고 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또한 보게 되면 지금 11시 3분 정도가 됐는데 전날 거래량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일단은 모양새는 일단 안 좋습니다. 모양새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서부터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박스 권역의 흐름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고점 자리대예요. 이 전고점 자리대에서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 42,000원 자리대, 요 자리대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이 맞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48,000원 자리대에서 42,000원대 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까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지금 12, 4, 6, 8, 10,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아마도 금일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보합 정도 약간의 매수 우위인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 쪽에서 또 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 애들 참 멍청하게 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가 정도가 되시고, 그리고 20% 비중이면 크게 무리가 되는 그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일단 47,000원이 좀 넘어가는 사이 때, 그 박스 상단권역이죠. 그때 한번 덜어주고 다시 받는다든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다라면 박스권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K텔레콤이에요. 288,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SK텔레콤도 오늘 급락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상담이 들어오겠죠. 자, 288,500원입니다. 오늘 장중에 4.7%, 장중에 보게 되면 5%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어요. 자, 최근에 종목군들을 좀 보니까 이게 있어요. 흐름들 한번 따져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신저가가 나오면서 현대차가 그 다음에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움직이고 있던 포스코가 한번 세려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화학주도 뭐 그냥 세리 맞은 그런 모습들, 현대제철도 두들겨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잘 움직이고 있던 하이닉스까지 때려 맞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SK텔레콤까지도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수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 두 종목이면 얼추 커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차익 매물이 한 번씩 나오면서 종목군들 한 번씩 출렁거리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K텔레콤이 만약에 지금 오늘 밀려 내렸는데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모습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또 남아있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 정부 정책 수혜주들 뭐 KCC나 아니면 한전 KPS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도 한 번씩 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먼저 SK텔레콤 같은 경우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일 4%대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12만원대에서부터 24만원 정도 때까지 1차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전고점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 폭만큼 얼추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폭만큼 상승을 해주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매도의 자리대가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목표치가 도달했으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일봉이 아니라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이니까 일봉 차트면 뭐 일주일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면, 며칠 정도 쉬어갈 수 있다라면, 주봉 같은 경우 뭐 2주나 3주 뭐 이렇게 쉬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목표치를 채워줬고 10주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5개월 선까지도 지금 아직 27만원 정도까지는 여유가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으니까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거래량이 11시 조금 넘어갔는데 절반 정도, 지난주 막판 거래량의 절반 정도밖에 좀 안 됐단 말이에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같이 밀려 내려왔다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288,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시면 약간의 한 2%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좀 여유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7만 원이 조금 하회할 수가 있겠네요. 한 26만 원 5천 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28만원대, 28만원짜리 때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그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라면 아마 27만원을 하회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걸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가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가 기준 대응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밀려 내렸으니까 내일 정도는 한번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박스권으로 좀 대응하세요. 일단 1차적인 박스는 뭐 28만원에서 한 29만원대, 29만원 초반, 한 29만 5천원에서 한 30만원 그 언저리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낙폭과대주들, 화학 섹터라든가 정유, 조선 요런 애들이 짧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라갔던 애들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뭐 눈을 돌리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대량 거래 동반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HB 테크놀로지고요. 네. 1860원의 비중은 45%예요. 1860원에 45%요. 45%. 네네. 186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은 한 8월 달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전에 매수했는데 좀 물타기 네네. 해가지고 좀 비중을 더 늘렸어요. 아,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추가 매수랑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좀 되시나요? 1600원대에서 추가 매수했어요. 자, 일단 오늘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 49만 주 정도가 돼 있는데, 하한가를 가게 된 이유를 한번 보니까 기사나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 일단 없네요. 그죠? 예. 일단 3분기 실적이 뭐 괜찮을 것이다, 뭐 실적 대비 저평가가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있는데, 그 이외의 것들은 일단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예. 자세한 부분들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딱히 이 부분들은 없는 상황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잠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실적도 보게 되면 뭐 1분기 때는 8억, 2분기 때는 1억 정도가 좀 되어 있어요. 작년에 165억 정도 했는데 올해 2분기까지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일단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일단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마세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30%가 넘는 손실권역이신데 아마도 이거는 조금 오랜 시간을 좀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추세가 깨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단식 상승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상황이라 이게 다시 저점 테스트 하단권역까지도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1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지 마시고, 지금 HB 테크놀로지가 장비업체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장비업체인데 내년 정도에서도 아마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겁니다. 삼성 쪽에서. 그러면은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도 올 연말은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상관없는데. 네네. 연말 상관없는데 중기 장기도 봐도 상관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 매수가 근처까지는 내년 3월달 정도에서 매수가 근처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1,600원, 일단 1,700원대까지? 지금 이 부분들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로 실적이에요.
일단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원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을 좀 보게 되면 수급이 그다지 썩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요. 예, 예. 일단 그렇다면 내년 3월 달까지도 이게 올라가는 그런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면, 일단 실적이 좀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3분기 때는.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아마 이번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지금 500만 주 가까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다면 내일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이 이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는가, 그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좀 더 밀려 내려온다라면 1,000원 언저리까지도 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1,400원에 1,500원대까지 일단 반등은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나오려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야 반등이 네네.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종목을 교체를 할지 아니면은 가지고 갈지 이거를 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1,400원에서 1,450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예, 예.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고 감사합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저번에 KT 서브네 마린을 샀는데,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5,300원요. 비중은요? 비중은 30%요. 30%요? 예, 예, 예. KT 서브마린 왜 사셨어요? 그때 전문가님이 좋다고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가지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자, 5,3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시장이 뒤숭숭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빠지는 게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이 들 거고요. 그죠? 예, 예. 어머니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뭐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도 아니고 이렇게 예. 좀 더 갈까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뭐. 그러면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게 되면 20% 가까이 좀 수익이 나고 계세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하고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예측 매도를 하느냐, 요게 관건이거든요. 예. 근데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6,000원을 일단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예. 종가상 6,000원이 깨지면 예.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세요. 예. 네,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한 5,6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절반 매도한 거를 다시 사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 종목. 예. 그렇게 뭐 크게 걱정이 되거나 그럴 부분들은 아니고 예. 아마도 저기 올해 2월 달에 7,870원이었었죠, 고점이. 예. 요거 넘어갈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예, 요거 넘어갈 거고 목표가는 한 5자리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예. 한 10,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예. 6,000원 깨지면 일단은 정리 관점 보시고 절반 정도.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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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C를 매수하셨어요. 34,700원에 비중 3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C 한번 볼게요. SKC가 많이 빠졌어요. 일단 화학 섹터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SKC 같은 경우, 그죠? 중형주 화학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SKC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라고 좀 보다는 이게 좀 소재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얼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구간들이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잠깐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1200억 했는데 1600억 한답니다. 화학 sek터에 작년 대비해서 20% 거의 30%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이 SKC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적도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섹터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으니까 괜시리 그냥 같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락 추세 때 끝자락에 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 때 이렇게 밀려 내려오죠. 그죠? 추세 때 하단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60개월 선인데 한 37,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고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좀 많이 못 해드렸어요. 많이 못 해드렸는데,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수급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환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선물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도 2,000억 이상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현물 시장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870억, 코스닥 380억 매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 매수, 거래소 시장은 오히려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매수 들어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들만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들 환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지만 아마 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정책주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정부 정책주들이 좀 견조해요. 건설 쪽, 인테리어, 자재 이런 쪽 강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실적도 뒷받침됐었으니까. 그다음에 증시 활성화 대책 나온다, 뭐 한다, 10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죠. 그 증권주들, 금융주들 아마 걔네들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요런 애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제 뭐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북한 쪽하고 뭐 얘기가 있었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11월 달에 한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럼 그런 건 정부 정책 쪽이 아니죠. 이 단기적인 이슈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정부 정책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마 이 최경환 노믹스라고 해서 바람을 이빠이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빠져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아마 이게 경기 부양책에 대한 립서비스라든가 이런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시장에서는. 그럼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낙폭 과대 종목군들 같은 경우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니까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11선에서 21선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시는 전략, 그리고 대봤던가 다른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듭니다. 상당히 힘든데 주구장창 빠지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빠질 만큼 빠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게 시장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좀 접근들을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투자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